지금 대부분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걸 보면은 아이가 다 되지 않거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화 훈련을 진행을 하시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추루 가지고 하셔서 막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순딩 자, 보시는 것처럼 순딩이는 그 이후로 사람하고의 사이스 훈련을 일정 부분 더 진행을 했고 여전히 추를 보면 좋아합니다. 근데 고양이들하고 어차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고양이들과의 사회화 훈련이 필요해서 밖에 나와서 진행이 됐고요. 순딩이는 굉장히 사회화 훈련이 잘 됐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제일 소위 높은 로우의 약간 왼다리 정도? 오른팔은 아니고 왼다리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도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 없죠. 이제 로우랑 친하게 됐으니까 서열이 낮지는 않아서 잘 지내요. 그리고 잘 뛰어다니고 어느 정도의 경계심은 좀 남았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정도 가까이 가도 태어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순딩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친화됐는데 그 이상 넘어가질 않았어요. 저 친구한테는 그 이상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독립생활이 길어지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양이들 사회성 훈련 진행하고 다시 저희랑 자연스럽게 친해하는 방법으로 조금 긴 시간을 할애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추루 가지고 하셔서 막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나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길고양이를 구조를 할 때 구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사실은 밖에 있는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다 데리고 들어와서 있는 게 그 친구들을 위한 행복은 아닙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뚱이 같은 경우인데 뚱이는 귀가 잘려있죠. TNR을 진행을 했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리고 뚱이는 해당 그 지역에서 넘버원이었어요. 그런데 TNR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광염이 있다는 게 알게 됐고 수술을 했는데 방광염이 확 터져버려서 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케어를 해서 이후에 방사를 하자라고 했더니 또 그 사이에 손을 많이 타버렸습니다. 엄청 손을 안 탔죠. 이게 아니라 완전 그 맹수였어요, 맹수. 그리고 추가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뚱이가 앞다리를 막 저는데 아이가 아무래도 입양을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뚱이는 구조를 했던 친구입니다. 뭔가 좀 사유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구조라는 거는. 왜냐면은 친구들이 불쌍해 보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지내야지 많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밖에서 있을 때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질병 노출이라든지 로드킬 등등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만 수명 자체가 해당 지역에 있을 때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위협사항이 있지 않거나 한다면은 구조를 진행하는 게 꼭 올바른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그 앞에 있는 흰둥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데리고 온 친구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삶의 터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구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딩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한테서 일정 기간 있었고 공간에 대한 적응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회화 훈련을 진행했던 건데 지금 대부분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걸 보면은 아이가 공간 적응이 다 되지 않거나 환경 적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화 훈련을 진행을 하시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이들 이렇게 순화된 것처럼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손을 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고양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오히려 거부감은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환경 적응이나 뭐 데리고 왔을 때 처음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은 친구일수록 좀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간 적응이라는 거는 일정 구역 안쪽, 뭐 이 친구가 화장실, 캣타워, 뭐 자기가 있을 만한 공간 정도 있는 뭐 작은 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 거실까지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넓혀주셔야 돼요, 공간을. 그런데 처음에 딱 데리고 와서 나 이제 이 친구랑 친해져야겠어 라고 해서 데리고 오자마자 이렇게 탁 손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손이 그 나를 구조해준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뭔가 위협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추루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내가 위험하다면은 먹질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그조차도 싫은 게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돼서 집에 남는 공간에다가 아이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공간에 대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놀란 거죠. 그게 기간이 오래되고 나중에 저희한테로 연락이 왔고, 와서 사람에 대한 뭐 적응 훈련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계심만 엄청 났죠. 처음엔 사람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비슷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가족분들 중에서 잘못하면은 이 사람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화 훈련을 할 수 있대, 순화를 할 수 있대,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여기 적응을 다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회화 훈련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양이는 강아지랑 달라요. 그래서 기간의 문제예요. 스킬의 문제는 그다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따라 하실 수 있는 건데, 기간의 문제고, 언제 시작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라는 거는 쉬우니까 이제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것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편안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적응했구나.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조그마한 공간이었으면 공간을 좀 확장해봐서 또 거기도까지 적응을 하는지, 단지 사람이 왔을 때만 놀래하거나 뭔가 소리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다. 내가 봤을 때 누군가 막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그럴 때는 환경 적응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을 준비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순둥이 같은 경우에 추루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 추루 가지고 했던 거고, 또 그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순둥이가 추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추루를 가지고 했던 거고, 추루를 보통 이제 그 친구들은 추루 많이 좋아하니까 좀 쉽게 알려드렸던 거고, 장난감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좀 가까이 가서 옆에서 조금씩 그 간격을 줄여주는 방법. 뭐 어제는 이렇게 이제 1m였는데 오늘은 요만큼 가까이 와본다든지, 그 다음 가까이 와본다든지, 뭐 요렇게 좀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밥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 자리에다 간식을 두는데, 아이가 볼 때 저 사람이 나의 간식을 챙겨주는데 나의 밥을 챙겨주네 라고 생각이 들게, 뭐 그렇게 처음에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올려드렸던 거는 요 정도 적응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였는데,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서 많이들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의 스킬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길고양이랑 친해지기 첫 번째 편, 이제 순둥이 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